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 토크쇼 18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마음이 놓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네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코로나 완전 박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역임하셨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용호재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그 PD님께서 재밌게 진행을 좀 해보라고, 임재관 의원님이 재미없으신 분이라 재밌게 좀 진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재미가 그렇게 그다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2021년도 새해 인사, 여기 시청자님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에는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21년 또한 어려운 마음으로 맞이를 했는데요. 2월 하순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하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의 행위 제한에서 좀 다소 좀 해제되어 원활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2021년은 건강 다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 질문을 해서 질문지로 드렸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써오시고,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가지고, 숨 쉬는 타이밍까지, 꼼꼼하십니다. 네. 끊어읽기. 네, 끊어읽기.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SNS 보면,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산행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2017년도 말에, 늦깎이 장가를 가시면서 지역사회에 숱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는데, 형수님하고 주로 산을 다니면서 데이트 하시나요? 네. 아, 그렇구나. 보면은, 산에 가서도 보면 이게 뭐지, 이거 철봉, 저거 하는데, 저는 그거 한 개도 못 하겠던데, 그거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잘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아, 네. 대표님 아셨죠? 대표님, 가재군 대표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면은 작년 연말에 이제 서산시의회 이제 회기 중에 시정질문이었었죠? 시정질문에서 이제 맹정우 시장님이 앞에 두고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그리고 신청사 건립 문제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되게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맹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맹 시장님이 이제 되게 진땀을 빼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임재관 의원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제 6대 민선 6기 때도 이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이 대두가 돼서 그때 이제 항상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를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주택단지라든가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 지금 인구가 아주 신도시라든가 수도권처럼 급격히 증가 현상이 일어나서 이 주거 지역이 부족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외곽으로 점차 확산돼서 도시개발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을 건너서 그런 부분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체도 안 맞고 도저히 저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서산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이제 일부 농업진흥 지역이 있어서 한 4만 평 정도가 있어서 거기를 농업 그 수산식품부 장관한테 이제 용도적 변경을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의 뭐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왔죠. 그 뭐 제가 볼 때는 상상할 때는 왜 이런 데다가 도시 개발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머리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공문도 내용도 그렇고. 그럼 타당성 조사에서는 뭐 타당하다고 결론이 타당성 나왔다고? 조사는 결론이 적합하다고 난 게 아니라 네. 거기가 공공시설 용지인 터미널 부지가 네. 터미널이 이전이 돼야 그나마 이제 적합하다는 거지. 네. 이 터미널 지금 현 사업자도 거기로 갈 의지도 없고.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그렇죠. 예, 도시개발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17년도에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사업명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량을 보면 그 당시는 도시개발 86만 제곱미터를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복합터미널도 들어가고 정지 요건을 갖춘 이제 주택단지도 들어가고 이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이렇게 조성한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투 심사에서 그 결과가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을 반영할 때 이제 동 사업지구의 입주 수요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제 그 채비지 이제 우리 서산시가 환지 방식으로 하지만은 그 채비지는 이제 사업 비용으로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채비지를 분양하는 그런 대책도 세우고 활성화 및 매각이 지연됐을 때 그러한 대응 방안도 강구해라. 또 복합터미널 건립에 따른 현 터미널의 그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낸 거지. 거기가 괜찮다. 도시개발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조건부 승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용도지역 변경, 농업진흥.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저희 농림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여기 그 투자심사에서도 이제 했던 게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정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만 네. 이게 네. 그나마 최소한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적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진행을 떠나서 왜 거기다가 도시개발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지방정부가 난개발을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다가 도시개발 한다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 데다가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서산시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데다가 이제 추천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조정상 위원장님이 거기 개인적으로 보시기도 거기에다 도시개발을 하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서산 인구에 비해서 원래 원도심도 있는데 호수공원 쪽도 개발됐고 성현도 테크노밸리 쪽도 개발이 됐고 그리고 제 중흥 S클래스 그쪽도 개발이 됐고 또 이제 수서동까지 생기면 사실은 원도심 관련해서 뭐 재생사업 이런 거 하는데 그거랑 완전 배치되는 사업이라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린다면서 저쪽에 새로운 큰 그 도시 개발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서산의 인구가 그런 새로운 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부정적인데 어찌됐든 맹종호 시장님은 취임 초기에 좀 규모는 줄여서라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기왕 한다는 거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군요. 그러면 그 규모도 지금 86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한 40만 제곱미터로 줄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26만 평에서 지금 한 12만 평으로 줄었는데 26만 평 정도 할 때는 우리 그
순수 시비가 1,4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1,400억. 근데 지금 그리는 걸로만 1,400억이지 실제 사업은 그보다 플러스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규모는 12만 평으로 줄었지만은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냐면 969억이에요. 969억인데 그것도 2028년까지 할 때. 예. 그러면은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다 고려하면은 제가 볼 땐 최소 1,2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이 사업을 비록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지만은 그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환지 방식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개발 방식에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또 혼합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은 이제 그 지가가 도저히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너 100평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간보일 50%를 적용한다 하면은 50평만 주고 50%를 가지고 이제 시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개발 비용으로도 쓰고 이제 보류지는 도로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일단 시가 투입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걸 분양을 해서 이제 재정에 이제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일에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시에서 개발할 비용 1,000억을 그냥 생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이 그 실제로 했다가 막상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거기에 그렇죠. 왕창 때려박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은행에서 이제 뭐 우리 PF 자금 발생시켜도 이제 사업을 하지 이제 이자 내야지. 이자. 근데 지금 어쨌든 수석동 주변에 그쪽 개발 예정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개발 기대감을 좀 많이 좀 가지고 계셔서 이걸 또 이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게 되면 또 그분들의 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되게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서산시는. 아무튼 애초에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권리 문제 관련해서도 그 현위치를 고수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제 시정 질문을 하셨었고, 이제 보면 이게 시청을 옮겨야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났던 게 도에서 하는 문화재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있는 무슨 문이죠? 거기 문하고. 관아문. 예, 관아문. 객사. 그거 하고 객사하고 관아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시청 청사를 다시 지을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맹종호 시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서라도 현위치에다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맹종호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죠. 네네. 어떻게 재심의 했나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해야지. 지금 시청사 이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코로나로 이제 잠시 이제 재개가 되면은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서산시가 지금 현 청사 부지를 아예 배제시켰어요. 용역사에다가 배제시키고 이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각 후보지 7군데로 이제 정한 거죠. 지금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게 지금 이거 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한번 가까이 한번 줘보세요. 여기 빨간 빨간 그 부분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가 관아문하고 객사 있는 부분이요. 그것 때문에 시청사를 옮겨야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배후지라고 해가지고 도서관 밑에 하고 이렇게 그쪽 시청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도 또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시청사 정리 기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신증축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또 우리 서산시청으로서의 그 위치가 아주 요지고 또 우리 서산 시내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거기가 또 우리 서산시는 좀 방사형 도시라 거기가 적합하다고 봐요. 그럼 만일에 또 시청사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원도심 지금 활성화한다고 열심히 하고 국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가면은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거고 차라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그 시청사 이전하는 비용으로 네. 그 이제 지금 신청사에다 지금 현 청사에다가 신증축을 하고 그 비용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들이나 건물 소유자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합의가 안 된다면은 뭐 그 건물 소유자나 그 상가들은 뭐 그대로 있어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이런 좀 희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서산시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좀 보다 좀 윤택하고 이렇게 활기찬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렇죠. 보면은 그 지난번에 저도 그 신청사 건립 위원회? 네. 예, 그 거기 위원이죠. 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왕 이렇게 이제 그 이거 논의를 하게 됐으니까 네. 이제 이거 하면서 뭐 어디에 이제 신청사를 이제 건립을 하든지 간에 이제 좀 더 계획성 있고 뭐 그림을 좀 이렇게 외국에서 뭐 디자이너 같은 게 전문가를 오더라도 되게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현 위치를 뭐 리모델링 하거나 증개축 하면서 그 주변을 이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그 남는 비용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도시가 좀 이렇게 좀 윤기 있게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견해이신 거죠? 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더 하면은 되죠. 또. 그리고 그 지금 그 나갔을 경우는 뭐 인구가 막 우리 서산시가 뭐 20만 넘어가고 25만 막 이런 게 뭐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시청사가 옮겨야죠. 그만은 또 인구 대비 그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당연히 옮겨야지.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 2030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은 30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0만 되려면은 우리 택도 없죠? 늘지도 않고 지금 세계적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서산만 뭐라고 늘겠어요. 네. 아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충남에서 인구가 는 데가 천안, 아산, 서산 늘었더라고요. 예. 몇백 명 몇백 명. 근데 그 25만도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20만 넘기는 것도 20만 넘기도 어려워요. 2030년까지 20만 넘기. 맞아요. 20만 넘기. 제가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할 때도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걸 다 지적하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었냐면 그 서산시 2030 그 도시발전계획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수립이 됐을 때 그게 인구 30만을 과대 계산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해야 되고 여기도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개발론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 시작은 인구가 30만이다라는 환상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33만인가 35만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회관에서 강당에서 토론했었잖아요. 그때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이제 이게 줄은 거예요. 그때 시장 선거인가 뭔가 할 때 저기서 그렇죠, 누가 33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도시계획으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상 인구에 대해서 잘못된 산정을 통해서 계획된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럼요. 수서동 도시개발도 그렇고 터미널 이전도 그렇고 시청사 요거 관련된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계속 하는데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게 국가에서요? 네네. 참 다행히도 우리 서산시는 그 부동산 이런 주택 관련해서는 그 투기 수요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행히 이제 우리 서산시는 그 투기 수요들이 있다고 해도 미미하고 또 이런 게 통하지 않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17.4%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주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어렵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신축 주택들을 이제 분양하잖아요.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실수요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두 채, 뭐 세 채씩 이렇게 분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프리미엄 피를 붙여서 이제 뭐 2, 3천씩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데
서산시는 뭐 그나마 그런 거 봐줄 수 있어요. 네. 미미하니까. 네. 서울 뭐 수도권 같지 않고.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이제 막 그런 게 너무 하고 또 편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부작용도 나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이런 주택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건축 규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 방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지. 이제 또 다른 창과 방패예요. 그러니까 정과나 정이 있으면 또 방, 그 다음에 합으로 갔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이게 나는 놈에 또 기는 놈이 있다고. 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주택 보유가 이 주거 이외에도 이제 재산 증식의 이용 이런 수단으로도 쓰잖아요. 내가 집 샀으면 당연히 이제 오르기를 또 바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주택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런 재산 증식은 사고를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그 국가가 해야 돼. 그렇죠. 국민들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집 사면 나 당연히 집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집은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고정돼 그렇죠. 있는 곳이다. 그건 재산이 아니다라는 그 그렇죠. 개념을 가지고 뭐 재산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가 임대주택을 그렇죠. 많이 공급을 해요. 그 유럽 같은 나라. 맞아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를 일부는 이제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인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가 국민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그 저희 주택 관련해서 그 과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은 되게 두려워하고 얼른 내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제 표출된다는 거는 조금 이제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제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6월달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럽 갔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0평 같은 경우는 월세 30만 원.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물론 거기 개인주택 소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서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집 살라고도 뭐 한 2, 3억 그냥 하잖아요. 30평이면 2, 3억 해줘야죠. 그죠? 그 월 30만 원, 한 1억이면은 아마 가만있어 20년 살면은 30만 원씩 낸다면 얼마야? 3,600. 그러니까 여기 뭐 1억도 안 되면은 임대료만 내고 1억 그 집을 안 사고 한 1억 가지고 평생 그 여가 활동에 쓰는 거야 이제 문화생활에도 쓰고 등산하고. 그렇지. 그 집 서산은 원룸 같아도 3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돼 지어서. 근데 참 이 강남 같은 경우도 그런 데다가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좋은데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뭐 근데 정부에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뭐 70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더라고. 저 아까도 누구랑 얘기했었는데 토지와 주택 관련해서는 그런 공적인 개념을 많이 좀 도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적인 개념을 진짜 강하게 적용시켜야 돼. 부동산 가지고 진짜 그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화감 느끼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집 샀는데 몇 달 만에 1억 5천 올랐다 막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서산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말지만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뭐 평생 열심히 모아서 뭐 몇 억을 모았네 하는데 뭐 서울 같은 데는 집 한 번 하면 몇 년이면 오르는 몇 억 돈이니까. 올랐다고 이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죠. 아무튼 이게 뭐 얘기가 그 임재관 의원님하고는 뭐 한 서너 시간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하는 멘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나눌 게 많은 거는 그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궁금했던 점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외에
우리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7대 때, 지금 이제 2015년도인가, 이제 그 농특산물 명사 마케팅, 예, 민간 경상 보조금, 그렇죠. 위원장님 잘 아시죠? 저도 그때 뭐 예. 입장 한번 내고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하면서 그게 원래 그 전때 의원들이 이제 건드리긴 했더라고. 네. 그런데 마무리를 못 했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런 사건도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죠. 예, 그때 감사 네, 지금 그 이제 그 시정질문 때 이제 막 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 누구야 이해철 그 예. 위원장이 그때 예. 그 당시 예. 시민단체 보고 도에다 감사 청구해가지고 그렇죠. 3,754만 원 해수조 천사. 그게 좀 이렇게 부당하게 편성돼서 이제 사용한 그 예산 그 해수조 천거 좀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나올 때 이제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문제 제기했었던 맞아요. 그런 것도 보람도 있었고요. 또 17년도에 이제 그 나소열 지방자치분권 비서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한테 그 10억을 줬어요. 그 지역에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있는 데다 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17년도 말이었지. 17년도 10월 달인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교부세 10억 받았으니까 우리 서산시 현업 사업에 써라 이랬는데 이제 그걸 주저주저 하다가 나소열 비서관님이 전화 온 거야. 지금 울산에 지진 나가지고 5억을 그걸로 보내야 되게 생겼다. 5억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그 빨리 해서 그 행안부에다가 접수하고 했었으면은 받는데 시가 좀 그렇게 늦는 바람에 5억만 받았죠. 5억 받아서 그 중앙하이츠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보태가지고 이제 조속히 좀 빠르게 도로 개설하는데 썼죠. 그래서 중앙하이츠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감사패 그런 거 보람 있었고 또 비록 7대 때 16년도에 이제 그 원도심 그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상권 활성화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그거를 이제 최초로 만드는 거.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조항기 위원장하고 시청부터 해서 의료원 있는 데까지 다 상가 양쪽을 다 돌면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었어요. 직접요? 네, 직접. 대단한 열정이신데요. 네. 설문조사해서 이제 토론회를 2번 했지 또.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조례가 이제 비록 17년도에 만들었지만은 이번에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거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죠.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우수 조례 분야 또 2급 포상 받은 거. 그래서 좀 그런 거 성과를 이렇게 할 때 좀 보람도 있었고 고맙죠 뭐. 잘 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 시민들하고 또 동료 의원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한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시민들과 동료 의원 한마디. 그게 시민들이 또 협조해주고 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는데 해주셨으니까 됐죠. 그 만일에 협조 안 해주면 그 묻어져. 또. 맞습니다. 그래도 임재관 의원님이 제일 또 보이십니다. 이게 누가 하나 저런다고 대관을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시민들한테 새해 인사했지만 시민들에게 앞으로 또 의정 활동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이제 그거 한 말씀. 이제 과거에 이제 잘한 의정 활동 얘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다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죠. 우리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물론 이제 전면 개정됐지만은 그래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이런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제 개정하고 또 폐지하는 일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이제 이게 제대로 쓰이나 또는 아니면 선심성 예산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걸러서 이제
삭감해주고 하는 이런 예산 심의 예. 하는 일들. 또 이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야 서산시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뭐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면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시정 질문 때 공개적으로 이제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보고해 주는 일들. 하고 또뭐 이런 일들을 하죠. 또 우리 서산 시민들의 이제 살다가 이제 어디 청원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청원에 그 감사원에 청원하는 게 요건이 까다로워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완화는 됐어. 그거를 이제 시민들의 청원을 수리해서 우리가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감사원에 직접 청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늘 명심하고 네. 이렇게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디 솔직히 또 마을 행사들도 가고 막 가서 얼굴도 비추고 이래야 되는데 마을 행사 가면 술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네. 또 민원 수렴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뭐 또 친해져야 또 이렇게 민원도 수리가 되고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시죠. 저번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을 1위 하는. 예. 그거에서 기억 안 나요? 나요. 기억 안 나요. 저 떨어진 선거라서 기억 안 납니다. 야, 근데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예, 그렇죠. 전국 득표율 1위였었죠, 그죠, 기초연. 예. 그게 이제 물론 우리 조정상 위원장님도 이제 딱 거기서 예상을 하잖아요. 아 여기서 몇 표, 저기서 몇 표. 그래서 이제 다 써보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4,500표 정도면은 그렇죠. 당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 나는 그래도 이쁘게 봐서 한 5,000표 많이 나오면은 한 6,000표 그렇죠. 중반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8,700표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다 어디서 나왔지? 2명 당선돼 상당 당선시킬 표를 그때 그 표를 저 반 쪽에서 저 주셨으면 저도 될 뻔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솔직히 부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내 능력에 또 한계도 있고 이거 했던 부단히 좀 공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표를 기반으로 서산시장으로 이제 직행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아직 의정 활동도 많이 남았고요. 지지난주인가 장승재 의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했더니, 뭐 시장 저기 출마 이런, 그 본인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임재관 의장, 장승재 의장 정도면은 시장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오늘 띄워보면 공통적으로 아직 의정 활동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시고 그렇게 성공한 정치인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시민들한테 머릿속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토크는 마쳐도 될까요? 예. 그죠? 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 쪽에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통통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을 고맙습니다.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